하쌤입니다. 내가 자료해석 문제 풀이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죠. 그러면 내가 제시하는 그 문제 풀이 스킬, 이것을 가지고 다른 책의 문제에도 적용해서 쉽게 풀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올린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이 아니다. 그래서 특정 개념만 제대로 익혀주면 이와 같은 계산 없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잔수했죠. 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통계표 작성의 목적은 무엇일까? 통계청이 이렇게 밝히고 있죠. 관찰, 비교, 해석이다. 자, 여기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표 데이터는 거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관찰 뜻은 눈으로 살피다 하죠. 비교는 크기를 이렇게 견줘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2급지가 크고 3급지는 적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해석이죠. 그리고 선택지 진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선택지 진술은 4개든 5개든 10개든 100개든 관계없습니다.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계산형 진술 특징을 알면 되겠죠. 계산형 진술에는 계산값, 소수점, 퍼센트 미만, 미달, 이상, 이하, 초과 이와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보면 체크해 놓고 계산형 진술과 해석형 진술 가운데 더 쉬운 것은 해석형 진술이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접근하면 정말 쉬워지죠. 하셈 전공이 통계학입니다. 그리고 언어 심리학을 공부했죠. 통계학이기 때문에 통계표를 볼 줄 압니다. 그리고 언어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자, 내가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온 이 문제를 살펴봤죠. 자, 제목을 읽고 단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지를 보러 가는 거죠. 계산형 진술, 계산값, 소수점, 퍼센트 미만, 미달, 이하, 이상, 초과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면 이 진술에서 이것을 찾아서 동그라미 치는 거죠. 자, 4번 4.6배이다. 이것은 계산해야 찾을 수 있는 값이죠. 그래서 계산형 진술이죠. 5번 보세요. 자, 무엇은 무엇보다 215개 더 많다. 이것은 결국 이 정도의 계산력이죠. 그래서 해석형 진술을 먼저 보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계산력은 계산형이라 그러지 않고 해석형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선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쉽게 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출판사가 올린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통계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선택지 진술 판단하라 그러죠. 자, 중간에 통계표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선택지 진술 가운데 해석형과 계산형 이것을 그룹핑해서 접근하자는 거죠. 자, 1번 보세요. 구성비 퍼센트죠. 자, 증가한다. 이것은 해석형이죠. 5%를 초과한다. 계산형. 자, 7배 이상이다. 계산해야 되죠. 이 값을 찾으라는 거죠. 5번. 자, 여하튼 연도보다 크다 적다. 이것은 해석형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계산 4번을 뺀 2번과 3번 이것이 계산형 진술이죠. 그러면 1번, 5번, 4번 이와 같은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답이 눈에 잡히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역시 같은 출판사에서 올린 다른 문제인데 여기에도 다른 통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뺐기 때문에 풀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자, 제목 읽고 단위 확인하고 선택지 보러 가는 거죠. 1번 보세요. 자, 비율을 묻고 있죠. 단위가 실적지인데 비율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해야 나오죠. 자, 시간대 언제이다. 이것을 판단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형 진술이죠. 50% 넘는다. 계산형. 자, 1.5배 넘는다. 역시 계산형이죠. 50% 넘지 않는다. 역시 계산형입니다. 그러면 2번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을 조금만 해보면 답이 눈에 금방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자, 이 문제 1년 정도 됐는데 역시 그 출판사 올린 동영상입니다. 자, 이와 같은 통계표를 주고 선택지 진술 판단하라죠. 자, 어쨌든 제목 읽고 단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택지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그룹핑하는 거죠. 1번 총 수입액, 총 지출액 항상 많다, 적다 이것을 판단하러 하기 때문에 해석형이죠. 2번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25 빼기 7 이 값을 묻는 정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해석형입니다. 3번 자 대략 같다. 역시 아주 간단한 계산력이죠. 그래서 해석형입니다. 4번은 증가율을 82% 주고 있죠. 그래서 단위 실적 데이터인데 퍼센트 계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산형이죠. 이렇게 그룹핑하고 나서 이제 해석형 진술 가운데 가장 짧은 것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이제 답을 쉽게 정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필세 문제입니다. 제목 읽고 단위 확인하고, 자, 데이터는 일단 무시하고 이 선택지 진술을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그룹핑하는 거죠. 자, 1번 보세요. 매년 증가했다, 한계다. 이것은 해석형이죠. 감소했다. 이것도 역시 해석형입니다. 3번 70% 차지한다. 계산형. 4번은 50% 이상이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눈에 바로 들어오죠. 역시 필세 문제인데, 자, 제목 읽고 단위 확인하고 데이터 무시하고 일단은 선택지 진술 그룹핑하는 거죠. 자, 1번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해석형이죠. 30% 이상, 70% 이상. 4번 신청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분야, 전년 대비 감소했다. 자, 이것은 해석형이죠. 그래서 1번과 4번을 먼저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간도 줄이면서 답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표 작성의 목적 한 번 더 머릿속에 넣고 계산 방식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표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수준이 아주 높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리고 자료형 문제 대부분이 통계표이기 때문에 통계 정보의 명칭 그리고 그 단위, 척도에 대한 이해는 꼭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통계표 데이터 이것은 크게 측정치와 산출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센티미터, 킬로그램 이것은 측정치이죠. 실제 측정한 값을 넣은 겁니다. 산출치는 이와 같은 실측치를 다시 어떤 공식에 넣었을 때 나온 값이죠. 그래서 퍼센트 지수 이와 같은 것은 산출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데이터 척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단위가 퍼센트죠. 4번 보세요. 같은 양, 이것은 실측 데이터 관련 표현입니다. 자, 단위가 퍼센트인데 나에게는 실측 관련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양의 천연가스 수입했다 안 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지금 죽고 싶더라도 표 제목과 단위는 읽고 죽어라. 왜냐하면 이것만 보고서도 답을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개념들을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20년간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공부했던 것들 버리지 말고 다시 끄집어내서 이 같은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도 필세 문제죠. 제목 읽고 단위 확인합니다. 그러면 선택지 답을 바로 고를 수 있죠. 4번 보세요. 인구수, 순위, 변동이 있었답니다. 자, 퍼센트로 구성된 정보를 통해서 내가 실적 데이터, 인구수를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선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꼭 있어야 하는 거죠. 백분율은 수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백분율은 상대적 단위이다. 하지만 수는 실제 값이기 때문이죠. 이것만 알면 답을 바로 정할 수 있죠. 자,
제목이 증가율추입니다. 이 얘기는 증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보세요. 감소, 증감에 대한 얘기죠. 2번 증가율, 증가율입니다. 3번 증가율, 증가율이죠. 5번 인구 증가율, 증가율이죠. 그러면 1, 2, 3, 5번은 제목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4번은 제목과 관계없는 진술이죠.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답을 정할 수 있죠. 자, 나는 자료에서 문제 풀이 시작할 때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풀자고 합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만이 다른 문제들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제목 읽고 단위 확인합니다. 실측값과 산출값이 동시에 들어가 있죠. 자, 이 문제에서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기억을 보세요. 디귿 보세요. 리얼 보세요. 자, 비율이 합은 100이기 때문에 디귿과 리얼은 찾을 수 있죠. 그러나 리얼은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 아무리 비율값을 주고 있더라도 실적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값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이 이 학자의 설명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한 이해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방금 풀었던 이 문제 4번 진술, 이것이 니은 값을 찾으라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실적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즉 퍼센트 데이터만 가지고 실적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실적 데이터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비율 데이터만으로는 실제 값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쉽게 답을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수두룩하죠. 자, 이 학생 자료 해석 문제 주로 해석형 진술 구성되어 있어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다른 책의 문제 적용해서 풀 수 있나?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